오늘 영상은 우리에게 돈의 심리학과 불변의 법칙으로 잘 알려진 작가 모건 하우절이 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 자신이 쓴 2권의 책에 관해 이야기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시작합니다. 다음 경기 침체가 언제 닥칠지, 다음 대형 기술이 무엇이 될지, 다음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등 미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들이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기술이든 경기 침체든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인간의 행동은 놀랍도록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저의 새 책 불변의 법칙에서 저는 이러한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탐구합니다. 돈의 심리학을 읽은 사람이라면 이 사실이 놀랍지 않을 것입니다. 수세기에 걸친 역사를 되돌아보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 중 하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입니다. 1900년대 초의 존 D. 록펠러를 생각해보세요. 그의 인플레이션 조정 순자산은 4천억 달러였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그보다 더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리고 있습니다. 2023년인 오늘날 모두가 인공지능과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인가요? 저는 항상 역사를 공부하는 아마추어 학생이었습니다. 50년 또는 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접하고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행동은 그 사건이 무엇이든 간에 사람들이 미래의 사건에 어떻게 반응할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관점의 대부분은 다음 약세장이나 불황을 예측하는 데 있어 우리 업계가 얼마나 나쁜지에 대한 냉소주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측에 전혀 능숙하지 않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 점을 감안하면 더욱 냉소적이 되거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진 인간의 행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통 분모에는 위험, 탐욕, 두려움, 불확실성, 기회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요소는 투자뿐만 아니라 정치, 기술, 군사 역사 등 삶의 모든 측면에 걸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작동할지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 책의 첫 번째 장의 제목은 실타래에 매달려 있다입니다. 이 장은 삶과 세상이 얼마나 연약할 수 있는지를 강조합니다. 사건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재정과 포트폴리오를 취약하지 않도록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네이버 라비칸트는 자신의 인생을 1000번 시뮬레이션 한다면 그중 999번은 부자가 되고 싶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좋은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재정 상황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911, 제2차 세계대전, 대공황이 없었다면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생각해보세요. 이러한 사건들은 현대 세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취약성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삶과 재정을 회복력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 다른 핵심은 향후 10년간 가장 큰 위험과 가장 중요한 뉴스는 오늘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초에는 아무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분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주요 뉴스가 되었습니다. 2024년의 가장 큰 뉴스는 아직 우리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은 것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위험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에는 종종 다양한 사건에 대한 확률 목록을 만드는 것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확률을 100%로 합산하면 가능한 모든 결과를 암묵적으로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여지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공황을 예측한 경제학자는 없었고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 경고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정확한 성격과 결과를 예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대공황을 예견한 사람들조차도 세부 사항을 잘못 예측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하이퍼인플레이션을 예측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 직전에 처했을 때 바클레이즈가 리먼 브라더스를 인수할 뻔했다면 금융위기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었죠. 이 두 가지 역사는 예측할 수 없는 사건이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줍니다. 투자에서는 데이터보다 내러티브가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앨런 머스크가 만든 최고의 제품은 테슬라 자동차나 스페이스X 로켓이 아니라 테슬라 주식입니다. 그가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들려준 이야기는 그 어떤 스프레드시트보다 투자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제 행동은 숫자보다 스토리를 더 많이 반영합니다. 우리는 집단적 믿음이 주가를 전례 없는 최고치로 끌어올린 게임스톱 사태와 같은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믿음의 경계를 찾으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시장이 오버슈팅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거품이 발생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후반에 기술주 주가가 계속 상승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정점이 어디인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경계를 넘어야만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 투자 전략은 지구력에 중점을 둡니다. 저는 평균 이상의 기간 동안 평균 이상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뱅가드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며 향후 50년 동안 그 흐름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시장 정점에서 시작하더라도 장기 투자자는 우수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취약성과 경쟁 우위는 또 다른 핵심 주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성기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자를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 경쟁 우위를 잃고 실패한 시어스시즈가 있습니다. 세코이아 캐피털이나 엔비디아처럼 성공한 기업들은 폐업에 대한 끊임없는 긴박감과 두려움을 유지함으로써 지배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성과 완벽함이 궁극적인 목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지만 아인슈타인이나 게이츠처럼 가장 성공한 사람들은 비효율성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그들은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는 사고와 비정형적인 활동에 시간을 할애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복과 기대치 사이의 연관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복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대치를 낮추는 것입니다.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특히 현재의 성공과 과거의 성과를 비교할 때 이는 강력한 사고방식입니다. 저 자신이라는 독자를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제 성공의 열쇠였습니다. 그 과정을 즐겁고 진정성 있게 유지함으로써 제가 만든 글이 저와 관심사를 공유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행동과 시장 역학의 상수를 이해하고 수용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유지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투자 및 인생의 환경을 헤쳐나가는 데 필수적입니다.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탐구하는 이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